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경영을 하면서 깨끗한 사람 참 좋아합니다. 깨끗한 종목도 참 좋아합니다. 금산 전문가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죠. 여기서 깨끗한 종목, 무차입 경영 이 부분을 또 여러 번 강조하고 계시네요.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매력적인 종목 뭐가 있을까요? 금산 전문가와 투자 스타일이 좀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주식 농부꾼님, 앵커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김경진님 손인사 나눠주고 계세요. 그리고 홍주님, 윤홍주님께서 대덕전자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아무래도 좀 신청이 많습니다. 오늘 장에서 반도체 종목군 내에서도 사실 리노공업이 그동안 시장 안 갈 때 많이 갔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또 밀리고 이수페타시스 잠자코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 또 급등을 하고 이렇게 기술주 내에서도 많이 희비가 엇갈려서 고민되시는 분들 모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짐을 저희가 좀 덜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02-328200번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여보세요?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LH 솔루션이요. H솔루션 다시 한번 종목명 알려주시겠어요? HB솔루션 혹시 맞으세요? 예, H. B솔루션. 그러면은 한번 가격을 알려주세요. 얼마에 사셨나요? 7,000원이에요. 7,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0%요. 네. 오늘 종가가 7,120원인 걸로 보아 HB솔루션이 아마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예. 종목을 최근에 사셨어요? 한 일주일 됐어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게다가 비중도 높으신데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방송에서 HB 솔루션에서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방송 보고 사셨군요. 뭔가 좀 네. 좋다고 하고 추천이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주 약간의 수익 구간이신데 어떤 점이 고민이 있으세요? 이게, 말로는 좋다 하는데, 네. 더 갈 수 있는지. 네. 진짜 좋은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시청자님 그런데 이 40%는 한 번에 담으셨어요? 아닙니다. 나눠서 담았어요. 분할 매수하셨는데 좀 많이 담으셨네요. 예. 분할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생각하시는 목표가 있으세요? 한 8,000원 정도. 8,000원. 그리고 기간은 제약이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기간은 괜찮으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중기, 장기, 뭐가 됐든 간에 수익만 많이 내시면 되시는 거죠? 예, 예. 잠시만요. 예. HB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수익권 인식기는 한데 워낙에 비중도 높으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어서 약간은 좀 불안하신 마음을 함께 안고 계신 듯합니다. 목표가 8,000원, 딱 52주 신고가 가격이 8,000원이네요. 여기까지 보시는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할지 이 종목 좋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또 좋은 건지 이재필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자, 기대감은 좀 있는 종목이에요. 나노마이스라는 계측 장비를 개발해 갖고 있는데요. 이게 반도체 쪽 계측 장비로 들어갈 텐데 굉장히 정밀도가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종목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 실적 확인은 반드시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HTS 상에서는 아직까지 여기 보면 반영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나와서 이걸 좀 찾아봤는데 저 공시한 건 있길래 찾아봤는데요. 자, 실적은 좀 불안합니다. 작년 1분기에 매출액이 한 34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100억밖에 안 나왔, 110억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매출액이 한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영업이익은 작년 1월 달에는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는 적자 전환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한번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나 뭐 좀 올해 이런 쪽도 나노마이스라는 계측 장비가 잘 납품이 되고 안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주가는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지만요.
지금 나오는 실적만 봐서는 그거를 100% 믿기도 다소 애매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시면 요거 지금 전 고점 자리가 있죠. 기술적인 부분들로 보시면. 자, 여기에 8,000원이라는 전고점을 1월 달에 찍었습니다. 그랬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4,000원도 깼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반토막 났다가 다시 8,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으니까 변동성이 무진장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종목을 40%씩이나 이렇게 담고 있으면 못 견딥니다,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여기서 좀 저항을 받았는데 이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면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또 있었던 자리 고점이에요. 자, 보시면 여기 자, 이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이때가 언젠가요? 2021년도에 8,000원대, 그 8,000원 근처 고점 찍고 여기서 쌓인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을 또 저항을 받은 거고요. 그 부분이 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실적이라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뭐 그냥 좀 기다려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좀 비중이 너무 많아요. 자, 그 기대감들 이런 걸로 인해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부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난주 정도에는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 출시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일단은 절반 정도는 지금 손실 보는 구간 아니니까요. 절반 정도는 시청자님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그 절반은 이게 만약에 여기 8,000원 우리 시청자님 원하신 가격이 8,000원이었는데요. 지금 이게 8,000원까지 간다라는 거는 그걸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20% 남은 거 그걸로 지금 현재에서 한 900원 정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8,000원 정도면. 그거를 이거 돌파하려면 9,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은 내일 좀 덜어내세요. 반은 내일 정리하시고 나머지 절반만 들고 가는 전략이고요. 8,000원 와도 그건 정리하지 마세요. 그건 정리하지 마시고 9,000원 정도 근처까지 기다려보면 지금 다 들고 있는 거나 우리 시청자님 목표하신 매수가나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얘기니까 일단 내일 비중 너무 많으니까 절반 정리하시고, 또 이게 좀 아래로 만약에 이렇게 좀 빠진다라면요. 이게 여기서도 보셨듯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22평선을 만약에 이탈하면 그 다음 지지선은 뭐 5,000원 근처 정도? 그쯤까지도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내일 절반 정리하시고요. 목표가는 8,000원이 아니라 9,000원으로 좀 정정을 하셔갖고 들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절반 정리한 거는 주가가 만약에 아래로 빠지면요. 한 5,200원 정도 그쯤 선에서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요. 빠지더라도. 자, 그쯤까지 만약에 많이 빠진다라면 그쯤에서 매도한 건 다시 채우고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이 일단은 비중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한 20%만 당장 좀 덜어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연락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뭐 많이 손실이 아니더라도 손실 구간에서는 좀 정리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저희도 좀 어려운데, 지금 현재 매수가하고 오늘 종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손실 없는 상황에서 좀 비중만 조절해 주시고요. 대신에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으시면은 포트 전체의 이 수익률은 상당히 좀 크게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 드렸습니다. HB솔루션 첫 번째 종목 상담 해드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2-8200번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고요. 게시판에 보면은 제 목소리가 이제 조금 돌아왔죠. 상큼하게 들려서 좋으네요 얘기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런가 봐요. 있을 때는 감사한 걸 모르는데 없어지니까 목소리가 돌아왔다는 것에 굉장한 감사를 느끼면서 더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컨디션 관리를 해야 돼서 방송 외에는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NY님, 이재필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연해피님 오셨고요. 장지연님 오늘 전문가님께도 인사를 함께 좀 남겨주고 계시네요. 게시판 종목도 봐드리겠습니다. 권민정님께서요, 코스모 화학이 궁금하다고 신청을 해주셨는데 2차전지가
하반기쯤에는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좀 어렵죠. 코스모화학 4만 원 선 근처에서 사셨어요. 39,750원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3만 원대 초반, 따라서 손실이 2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비중이 높지 않으세요. 5% 정도 비중이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 목표가를 얼마까지 들고 가야 하는지요 하셨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이야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과연 언제쯤에나 반등이 나오게 될지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어떤 의견 주실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손절은 가능하신 성향인지 그게 궁금해요. 자, 뭐 이 손절이 안 되는 성향이다라면 추가 매수를 하셔서는 안 될 거고요. 자, 지금 분명히 지켜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2차 전지 쪽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바닥권 근처에는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또 이탈한다라면 또 다른 저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 3만 원 근처, 마디가게 근처니까 한번 시도는 해볼 만한 자리다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전 저점 27,900원이라는 가격대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 그때는 손절을 감행한다라는 전제 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주식 뭐 100% 무조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또 외풍도 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뭐 3만 원 근처다라면 말씀드렸듯이 마디 가격 근처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27,900원이라는 저점을 찍은 자리가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3만 원 살짝 아래선 정도 되겠네요. 이때가. 자, 보시면 요때 가격이 뭐 29,000원 정도네요. 자, 저점을 살짝 이렇게 높인 그런 구간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쯤에서 저점을 형성한다라면 여기 저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한 62평선 정도까지 보시면 될 텐데 그 자리는 한 34,000원대 정도, 34,0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27,9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이탈하면 그땐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할 것 같으면 추가 매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추가 매수 하셔갖고 35,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대1로 싣는 건가요? 지금 5% 있으니까 5% 더 사는 걸로? 예,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만큼 정도 그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뭐 거의 저 매수가하고 보시게 되면 35,000원 정도면 비슷해요. 빠져나올 수 있는 네네. 그 정도가 되니까요. 아, 알겠습니다. 권민정 님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게시판에 써주셨어요. 손절 가능합니다 해주셨으니까 아마 전문가님의 의견대로 따라서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3만 원 선 근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지금 5% 있으시니까 5% 추가 매수하시면은 평균 매수 단가 35,000원가량 맞춰지고요. 그 부근까지 오면은 어느 정도 원금 회복하는 수준에서 빠져나오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 27,9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 여러 번 강조해 주셨으니까 권민정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나는 손절은 좀 힘들어요. 오래 차라리 들고 있을래 하시는 분들은 글 남겨주실 때 저희와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글 남겨주실 때 같이 좀 추가로 써주시면은 더욱더 자세하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진단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게시판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또 전화 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가온 칩스에 가온칩스 얼마에 사셨어요? 82,500원에 10%에. 82,500원이면 사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 전문가님한테 네. 판단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추가 매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10% 정도 더 하고 싶거든요. 10% 정도 더 사고 싶으시고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가는 지금 한 88,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8,000원. 그리고 예. 시청자님 앞서서 가온칩스 혹시 매매하신 적 있으세요? 처음 매도했고, 예. 네. 금산 전문가님한테 저기 니노하고 HP, SP 해가지고 수익.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반도체 쪽에서 또 여러 가지 기분 좋은 경험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떨지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예. 가온칩스 이 종목을 82,500원에 사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뭐 원금 수준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 매수하고 싶으시다. 그리고 목표 수익률이 높지 않으세요. 88,000원 정도면은 목표 수익률 10% 미만으로 좀 짧게 보시면서 반도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시는 그런 시청자님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게시판에도 가온칩스 궁금하시다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용선재인님은 매수 단가가 조금 더 높으시네요. 10만 원 선 근처에서 사셨는데 우리 전화해주신 시청자님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더 사도 되는 자리인가요? 예, 지금 일단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받을 자리에서 조금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온칩스는 삼성 파운드리의 공식 파트너사예요. 그리고 삼성 3나노 관련주 뭐 이런 걸로 분류되는데 지금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이 뭐 팹리스 기업이라면 저 우리나라에서는 조그만 기업들밖에 없지만요. 엔비디아도 팹리스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기업들이 미국 쪽에 많은데 이런 쪽들이 AI 칩을 개발하면서 3나노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저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물량들이 들어온다라면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보시면 이거 작년에 보시면요. 11월 달에 3만 원대부터 올라왔잖아요. 12만 원대까지 이렇게 4배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 좀 하락한 그런 폭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가격 88,0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큰 저항은 없어요. 큰 저항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계속 보면 이 122평선을 이탈한 적이 작년 11월 이후로는 없어요. 없는데 62평선도 마찬가지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탈하고 난 다음에 좀 9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122평선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122평선이 있는 자리는 77,300원 정도에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거 77,300원 정도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손실 없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자리니까 추가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시면 22평선, 이게 지금 22평선 있는 자리가 89,000원 정도인데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뭐 내일 되면 좀 더 내려올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되면 좀 더 내려올 겁니다. 그 부분 감안해 보면 뭐 한 88,000원 정도 선 그쯤은 될 것 같아요. 자,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대신 말씀드렸던 가격 77,300원, 그러니까 7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7,000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전제에 하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7,300원, 7만 원 근처에서 리스크 관리는 예. 추가로 산 부분만 리스크 관리인가요? 아니면 전체를 다 빼는 건가요? 일단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저 밑에서 보면 3배 이상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뭐 고생을 시키면 좀 오래 고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도 88,000원 무리 없다. 의견 드렸습니다. 예,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궁금하시면 없습니다. 진단 감사합니다. 예, 또 연락 주세요. 예. 예, 가온칩스입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동안 좀 쭉 잘 가다가 밀렸을 때 이때다 기회를 딱 포착을 하고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가 우리 시청자님께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합니다. 가온칩스 알아봤고요. 용선재희님은 살짝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아래쪽에서 반등의 목표치를 잡아드렸는데 다음에 또 주가 움직임 보시다가 궁금하실 때 한 번 더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용선재희님의 상황에 맞게 봐드리겠습니다. 윤기숙님 오셨어요. 그리고 또 제이드김님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YM님의 삼성전자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6만 원대 사신 분이 있으시네요.
사실 그 전에 사셨던 분들은 막 8만전자 이때 가면서 많이들 정리를 하셨는데 계속해서 장기 투자하고 계신 듯 합니다. 오미자님께서도 반도체 종목 요즘에 추가 매수할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게시판에도 추가 매수 미리미리 좀 조정받을 때 현금 만들어 놓으시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으로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전화 받았으니까 게시판에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요즘 카카오닙스 가격도 많이 올랐대요. 초콜릿 가격 많이 올랐는데 ABC 가나님은 어떠실까요? 요즘에 관련된 종목 올려주셨을지. 진짜 쉬운 진단 찐팬입니다. 코미코 신청해 주셨는데 코미코로 수익 내서 초콜릿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종목 오늘 50일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부러워서 그랬습니다. 6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 되세요. 코미코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현재 94,4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6만 원대 어떻게 사셨을까 비법도 좀 궁금해지고요. 수익률이 상당합니다. 향후에 중기, 단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이 종목이 조금은 뒤늦게 불이 붙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과연 10만 원 선 부근까지도 가능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자, 뭐 꾸준히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꾸준히 올라가는 거죠. 자, 이 코미코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종목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반영돼 있는 종목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여기 HTS에 반영이 안 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코 같은 경우도 반영이 안 돼 있길래 저 보고 바로 열어봤는데요. 실적이 되게 잘 나와요. 아까 처음에 이 봤던 그 HP 솔루션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1분기에 매출액이 저 연결 기준으로요. 63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1분기는 1180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매출이 뛰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작년 1분기에 67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1분기에 270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뭐 이런 다른 부분들 올해 전망치들 이런 것들도 보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1분기에 한 27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는데 9,800억 정도 수준이다라면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뭐 실적에 비해서는 더 갈 자리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계속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요것도 뭐 6만 원에서 98,000원까지 상승했으니까 오늘 고가가 98,000원이었었죠. 마디 가격을 앞두고 조금 출렁출렁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한 폭이 있으니까 뭐 한 50% 이상 급등한 모습이니까요. 기간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요. 10만 원대 한 번은 훌쩍 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마디 가격 제로 이런 가격 있잖아요. 10만 원 뭐 이런 가격들. 이런 가격들을 일단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 한 10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움직입니다. 중반 정도까지는 움직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은 꼭 한 번은 이걸 또 테스트를 하는 움직임이 꼭 한 번은 나와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면 전략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시고 그리고 10만 원대 중반, 10만 5천 원대 정도까지 가면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한 10만 5천 원이나 그쯤 선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고요.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다시 10만 원을 한번 이탈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다음에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10만 5천 원 정도에서 일단 절반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는 다시 좀 밑으로 내려오면 지금 그때가 되면 20선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 거예요. 지금은 8만 9천 원 정도 있는데 아마 좀 더 위에 있을 겁니다. 9만 원대 중반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뭐 그 10만 5천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고 22평선 근처 정도 매도한 거는 그거는 다시 재매수하는 걸 노려보는 그런 자리가 20선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거 가격대 참고하셔갖고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10만 5천 원이 1차 목표가고 2차 목표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가격은 얼마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은 목표가를 잡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의미가 거예요. 없어요. 네, 어떻게 네. 보면 이게 뭐 보면 보통 보면 뭐 더블 뭐 이렇게 가는 것들 목표가라고 막 정하다 보면 그런 거 10% 먹고 20% 먹고 그렇게 받은 경우가 많거든요. 너무 일찍 팔아서. 예, 그러니까 네. 좀 나머지는 그냥 쭉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자면은 지금 예. 추세를 탄 거잖아요. 예. 추세 이탈 리스크 관리 라인은 뭐 이동평균선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여기 60선 정도로 보셔야 되는데요. 60선 같은 61선. 경우도 시간이 한참 걸릴 테니까 아마 지금 현재 자리가 아니라 좀 그 위에 있을 테니까 사실 네. 지금 가격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면 코미코 너무 잘 사셨네요. 지금도 수익이 거의 60% 되시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 57% 정도 나오던데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을 주셨어요. 10만 5천 원에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해 주시고요. 나머지 10%는 추세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들고 가자. 실적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10% 정도 파신 부분은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하셔서 다시 좀 비중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미코 이렇게 튼튼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잘 가는 종목 미리 뛰어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끝까지 수익 극대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BC 가다님의 종목 기분 좋게 또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코미코 그리고 또 반도체가 정말 많아서 김형신님께서 올려주신 테크윙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크윙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3만 원대 사셨어요. 3만 1,000원대, 3만 1,650원에 비중 20%입니다. 해주셨어요. 현재는 10% 중반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이 39,100원 근처까지 갈 듯 말 듯한데 과연 테크윙 더 갈 수 있을까요? 자, 이 테크윈도 실적이 되게 좋아진 종목이에요. 자, 오늘 아마 발표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종목 보고 이거 찾느라고 조금 바쁜데요. 네. 자, 실적이 지금 저 작년에 1분기에 매출 한 28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4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3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55억 정도 1분기에 흑자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아까 그 저 코미코하고는 약간 다른 게요. 코미코는 주가가 그렇게 올라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이 부분 실적 부분을 감안을 해보면 코미코는 아직도 주가가 쌌어요. 싼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거 50억 좀 넘게 수익이 났는데 요거 1분기하고 저 하반기로 가면 좀 나아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 1조 3천억은 그렇게 만만한 시가총액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거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고점 이거 39,100원이라는 전고점이 있죠. 이거 지금 오늘 여기 또 한번 갔다가 근처까지 갔다가 위에서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고가 39,100원이네요. 전고점에서 딱 거기서 저항 받은 거예요. 내일은 39,100원은 무조건 돌파해줘야 됩니다. 내일은 이 가격은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일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한다라면 상당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요거는 이 내일 보시고 39,100원이라는 가격을 뚫으면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그것도 39,100원이라는 가격을 뚫어도 바로 위에 4만 원이라는 또 마디 가격이 있죠. 4만 원이 좀 넘어가면 또 거기서 저항 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되게 싸다라면 그냥 뭐 조정받아도 그냥 둘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싼 주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도 마찬가지 작년 10월 달에 6,900원, 7,000원 정도부터 올라온 주가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내일 39,100원이라는 가격을 오전에 뭐 한 10시 전에 뚫어주면 보유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한 번 정도 끊어주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만약에 밀린다라면 22평선은 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엔 62평선 근처 정도인데, 그 가격은 29,900원. 그러니까 뭐 좀 올라오는 거 고려를 하면 한 31,000원대 정도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밀리면 그까지도 좀 밀릴 수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 아침에 39,100원이라는 가격을 뚫지 못하면 한번 끊어주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딱 부딪혔었죠. 그래서 오늘의 고점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단기적으로 꼭 봐주셔야 되는 체크 포인트였습니다. 테크윙이었고요.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내일 아침에는 꼭 자리 뜨지 마시고 어떻게 주가가 움직일지 39,100원 체크해 놓으시고 봐주세요. 만약에 못 들으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수익권이시니까 마무리 지으실 때 기분이 언짢거나 좀 힘들거나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테크윙으로 수익 잘 내고 계셨는데요. 앞으로의 짧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포인트 이렇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한 종목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AP위성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을 특징주로 봤는데 반도체 보느라 오늘 사실 다른 섹터를 많이 못 봤거든요. YN님께서 제노코를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이재필 전문가님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야인시대에서. 17,0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20%입니다. 제노코 오늘 종가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사셨는데 과연 잘 사신 건지 제노코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제노코 같은 경우도 실적을 좀 보니까요. 이거는 조금 뜨뜻미지근한 실적입니다. 좋다도 아니고 자, 매출액은 좀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1분기 이익이 보니까 적자 전환을 했네요. 자, 하지만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주가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 제노코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죠. 자, 27일 날 우주항공청 요게 지금 개청 예정입니다. 자, 지금 뭐 그런 얘기들 주가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항공우주 관련되는 종목들이 쭉 올라오면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얘기가 나오는 건 어떤 겁니까?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우주항공청 관련되는 얘기들이 오늘 TV방송에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아까 AP위성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거, 뭐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박스권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2월 달에도 고점, 3월 달에도 고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 달에도 고점을 여기 찍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려 보시면 그렇게 크게 27일 날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한 번 정도 모멘텀을 받는 우주항공 관련주들 전체적으로요. 그런 구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한 18,0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특별한 저항선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한 18,7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그까지 가도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거래량도 워낙 주가가 바닥일 때 거래량이 없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좀 활발하게 붙고 그러면 이거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 18,700원 정도 그쯤에 저항선이 있는데요. 돌파를 하게 되면 2만 원 정도까지도 위로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노코 이 종목은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실적이 뭐 딱히 좋지도 딱히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손실낼 종목은 아니고 약간의 수익권 18,700원가량을 노려보시자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달 말에 또 있죠. 모멘텀 불기 전에 한 차례 좀 들썩일 때 그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YN님의 궁금증까지 해소해 드렸습니다. 실적 발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렇게 작은 종목은 기사가 안 납니다.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어떤지 일일이 전자공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마저도 좀 힘들다 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렇게 잘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찰떡같이 다 알아봐 주세요.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내일 금요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번 주 내내 CPI만 기다렸는데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는 또 뭘 봐야 될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자, 이제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실적 발표 시즌은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에 한 개가 남았죠.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에 남았습니다. 5월 22일 날로 예정돼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이 그래요. 지금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젠슨 왕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좀 달라질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체크 포인트로 남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오늘 보시면 전고점 2779포인트였었죠. 지난주하고 좀 많이 불안해하던 그 전주하고 그런 분들도 좀 계셨는데요. 요거는 큰 틀에서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앨런 장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 미국 재무부 쪽에서도 나서서 이런 것들을 좀 하려는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이렇게 안 빠지게 붙잡아 놓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이 지역은행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지역은행이 뭐 얘기 딱 나오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은 잠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미국의 지역은행이 하나가 다른 데 인수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뉴스조차도 안 나왔어요. 자,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막 틀어막고 뭔 수를 써서든 이 지수는 부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큰 틀에서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여기서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좀 받았죠.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요. 코스닥은 전고점 근처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금 좀 아래로 지금 오늘 음선이 났기 때문에 조금 아래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미국 시장도 내일 저녁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대해서 크게 뭐 그렇게 시장 때문에 움츠러드는 그런 매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달에 저는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패드워치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9월 달 인하 확률이 70%가 넘어갑니다. 0.25, 0.5 두 개 합쳐갖고 70%가 넘어가니까 뭐 그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큰 틀에서 시장 긍정적인 관점 계속 유지하시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AI 관련주들 이런 쪽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AI 관련해 갖고 5월 달에 5월 2일, 5월 9일 이때 배워야 산다에서 2강을 특강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대한전선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여타 다른 종목들도 지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돈이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투자가 되는 쪽이 AI지 않습니까? AI. 그리고 샘 올트만이 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AI는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흑백 TV.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에도 흑백 TV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컬러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LCD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OLED TV가 나오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 발전 단계가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 AI 관련주들은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순환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너무 쫓아가지만 않는다라면요. 길목 지키는 전략, 그런 전략을 취하면서 차분하게 좀 매집이라는 관점, 이런 쪽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 그리고 실적 좀 따져보시고요. 그렇게 한다라면 실수는 없을 거고, 어떤 종목을 하는 것보다 수익률은 더 좋을 겁니다. AI 관련주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오늘의 진단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AI 정말 많이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의견 주시네요. 오늘도 진짜 쉽게 또 상냥하게 진단해 주신 이재필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